질문드린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이 동일한 사건인데도 피고인별로 일시, 장소, 액수가 달라진다는 점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금품 수령자라고 특정했던 사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 검찰에 협조한 대가로 주가 조작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기소하지도 않은 그런 내용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하시면 장관님이 사무감독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시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린 걸 또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공소장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그 당시 기소 당시에 수집된 증거를 갖고 했던 거고 그 뒤에 기소되면서 조금 더 구체화 보완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의문이 있거나 사실이 다른 부분은 법정에서 그 사유를 가지고 맹렬히 다투어서 근데 무죄 제가 주장을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합해 보면 검사가 사건을 의도적으로 몰아가지 않는 한 이런 현상을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검사 오래 하셨지만 검사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게 가능합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가능합니다. 그게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해보셨습니까? 있습니다. 지금의 검찰이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달라진 것이죠. 해보셨습니까? 장관님 치하에 저는 검사들이 한 번도 달라진 그렇게 해본 것이죠, 적이 옛날하고. 없고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관님이 저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감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장님, 네. 대통령실에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걸 보니까 문제가 많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예비비를 가지고서 불효한 불급의 수요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그 예비비를 가지고 대통령 출장비로 전용을 하고 경호원들의 특수활동비를 준 것이 드러납니다. 이거 회계검사권 이미 스스로 그 얘기를 했어요. 예비비에 대해서는 저도 옆에서 지난번 분명히 들었거든요. 결산 검사를 하면서 기본적인 절차적 위배 사항은 한번 저희도 체크해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절차상의 위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용도로 썼느냐는 건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부당 요구에 대해서도 확인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하여간 내용을 하여간 그 내용은 좀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저희들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영기 의원님. 화면 띄워주세요. 법무부 장관님, 이 검사하고 장시호하고 어떻든 세기의 인물이에요. 오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 되죠. 아니기는요. 돼요, 안 돼요? 그걸 답을 못 해요? 돼요, 안 돼요? 오빠라는 호칭을 했다는 게 무조건 불법하다고 검사한테 오빠 부적격하다고 할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오케이 하는 게 돼요, 안 돼요? 그게 검사도- 다시 한번 더 얘기해보세요. 뭐라고요? 검사도 여동생도 있습니다. 네, 오빠라는 그래서- 호칭이 안 됩니까? 저는 저 내용 자체가 네. 의원님께서 오늘 말씀 말씀하신 잘하셨어요. 내용에 네. 저 내용에 장시호 한데 저 내용 자체를 모르는데 자꾸 저렇게만 해놓고 당부를 물으시면 제가 대답하기가 너무 저렇게만 어렵지 않습니까? 해놓고라뇨. 저 내용 이런 거를 자체를- 왜 준비를 안 해오세요? 검사가 그렇게 수사를 수십 번을 불러내서 해놓고 나중에 오빠 동생하고 그리고 사적인 대화 나누고 사적인 관계하고 그리고 공유 숙박 시설도 들어보세요. 너 때문에 너무 고마웠어라고 하고 공유 숙박 예약해주고 이거 협력관들 뭐 하십니까? 이거 법무부 장관에게 안 보여드립니까? 저거는 지금 장시호와 정다은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저게 장시호와 김영철이 머물렀다 갔다라고 하는 공유 숙박시설을 예약해준 사람이 정다은이고 그 정다은에게 고맙다고 문자를 보내고 그 정다은에게 다시 공유 숙박시설 비용을 보낸 내역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이것조차 말 못하는 법무부 장관, 그래요? 오빠라고 할 수 있다고 오늘 하셨다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법무부 장관은, 우리 법제처장은, 우리 감사원장은 이렇게 제대로 말을 못할까?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을 받고 버젓이 인사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는 국민권익위는 뭐며 그리고 이것이 무혐의라고 계속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뭔가?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는가? 얼마 전 백혜령 경찰관이 마약 74kg을 잡아냈어요. 국제 마약 밀매단이에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용산이 알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또 용산의 얘기가 들어왔어요. 도대체 대한민국이 왜 이러는 겁니까? 용산은 도대체 누가 거기 개입한 조병로가 있었어요. 조병로 인사 개입에 이종호가 개입했어요. 이종호는 김건희 여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범이에요. 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 이런데 아무도 말 못하는 거죠? 왜 이런데 아무도 수사를 못하는 거죠? 개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 토론해 주세요. 네,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그 청탁의 고의는 진술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범죄자의 행동을 보고 청탁 범죄의 고의를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명품백 관련해서는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한테 청탁 카톡도 보냈어요. 그 내용이 청탁이죠. 내용이 청탁이면 청탁인 겁니다. 그리고 그 직무 관련성 없어가지고 신고 의무 없다, 뭐 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국립묘지 안장, 그리고 국정자문위원 임명, 통일TV 송출, 이거 대통령 직무 아닙니까? 대통령 직무 아니면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직무도 없이 대통령직 수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지금 특활비 관련해서 공수처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죠. 지금 대전지검 특활비 월성 원전 사건 수사 당시의 특활비입니다. 이 윤석열 그 검찰총장 특활비는 현금 저수지였죠. 78억 원을 에 달하는 현금을 특활비로 사용을 했고요. 이것이 정치 자금은 아니었는지 의심스러운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자신의 징계위가 열리는 당시에 1차 징계위 소집 전날 1억 원, 2차 징계위원회 소집 전날 2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검사들에게. 도대체 그 돈은 무슨 명목으로 집행을 했는지 알 수가 없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에 나서게 된 사건이 대전 월성원전 사건입니다. 저 사건 모두 무죄가 났어요. 전부 무죄가 났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암투병으로 부부가 고생하고 있고 해임되고 직장을 잃고 난리가 난 사건입니다. 저 사건 대전지검은 월성원전 수사하기 전에는 저렇게 특활비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평소에 특활비 없던 대전지검이 월성원전 수사하면서 저렇게 특활비를 많이 지금 집행을 합니다. 당시 대전지검장은 친윤 검사인 이두봉 검사장입니다. 2020년 10월 보시면은 특활비 1,100만 원, 11월에 2,840만 원, 12월에 이때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국면이죠. 4,902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특활비가 엄청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님,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특활비에 대해서 공수처에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왜 수사 안 하시죠? 수사에 착수하였고 의원님께서 그 지적하시는 부분 아니, 좀 수사에 유념해서- 착수를 하셔서 지금 몇 개월이 지났어요. 네, 근데 왜 안 하십니까? 지적하시는 부분 유념해서 성실히 수사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의원님.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